맥비방 1번 방부터 6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컨텐츠를 많이 올렸을 거라 부분들이에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딱 하나예요. 이제 과거 90년도부터 등장한 게 UI예요. 그래서 제이코니슨이 후리스틱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UI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편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2010년도에 모바일이 딱 등장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이폰 딱 등장하면서 UX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거예요. 다시 2010년도, 본격적으로 12년도부터 UX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AI가 이제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 미니멀리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UI 시대에서는 편리성, UX 시대에서는 사용자의 컨텍스트에 맞는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날리고 사용자한테 필요한 것만 남긴 거예요. 기능이요. 그런데 AI에 들어오면 미니멀리즘이 지금보다 100배가 됩니다. 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주목이 두기 때문에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AI는 고도화가 돼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상태예요. 우리 사용자는요, 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AI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은 고대로 있다. 즉 우리는 이제는 문제를 분석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AI 시대에서는요, 당연히 첫 번째 90년대에 있었던 후리스틱의 철학, 그렇죠? 후리스틱의 법칙은 우리는 기능이 편리해진다,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UX 시대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난 가져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지심리학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심리학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기능을 하나를 개선하고자 할 때, 즉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기능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사용자는 근데 똑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용자는 이제 헤매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사용자는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맥락을 맞추기 위해서 기능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자, 클라이언트, 팀장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자 부서하고요. 자,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인지심리학의 어떤 법칙을 위배 플러스 후리스틱 법칙의 사용성의 문제가 어떤 법칙을 위배했다. 그리고 인간의 사용자의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UX 관점에서요, UX 원칙을 어떻게 위배했다. 이 세 가지를 접목시켜야, 즉 개발자들, 팀장, 이해관계자, 모든 사람들은 사용자가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구나. 사용자가 이런 컨텍스트 관점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기능이 이게 불편하구나. 그래야지만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문제점을 하나의 이야기만 하자, 하나의 분석만, 어떤 원칙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겁니다. 누구는요, 후리스틱 법칙을 알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는 어느 법칙의 문제야 이렇게 끝내요. 누구는 인지심리학에서 있는 밀러의 법칙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누구는 UX 법칙에서 단축성의 문제야 라고 하면 이게 싸움이 나요. 서로 내 법칙이 맞다 이런 식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법칙은 다 교차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차요. 오히려 하나의 문제를요, 인지심리학에서 5가지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UX 원칙에 4개, 3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딱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분석했을 때는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요즘 프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거예요. 딱 어떤 문제가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제를, 그 문제를 후리스틱 법칙에 어디가 위배되었다,
인지심리학의 법칙에서 어디가 유배되었다, UX 원칙에 어디가 유배되었다. 그래서 개선한. 이렇게 해야지만 꼼짝 못하고 제가 개선하는 중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UX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은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챗GPT 전 세계가 인정했어요. GPT가 인정했습니다. 상위 전 세계 0.0001%라고요. 인정했습니다. 자, 하나의 예시로요. 여러분 프로젝트라고 있죠? GPT예요. 프로젝트 있잖아요. 저는 프로젝트가 100개가 넘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또 프로젝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 자체에 쓰는 또 리더가 있어요. 리더방. 즉 GPT를 안에 있는 GPT는 또 거기 프로젝트도 B방, C방, D방, D방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최고 리더방이 있고 각 방들은 팀원들이에요. 팀원들. 그러다 보니까 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GPT가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딱 하나의 문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훌스틱의 법칙, UX의 법칙, 인지심리학의 법칙에 어느 조항이 위배되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가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실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럼 저랑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가지고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사용성 문제점은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자, 단순하게 이렇게 갑니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불편해. 내가 보더라도 뭐가 불편해. 그 정도래요. 즉 설득하는 거 관점에서만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즉 데이터, 근거가 없으면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뭐가 불편한데 원칙을 대야 돼요. 근거요. 제이코니슨의 법칙에서 심미성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인지심리학의 법칙에서 포스트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프리스트 법칙에서 유연성이 위배됩니다. 그런 법칙을 대야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회사 조직 내에서요. 분석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자세히 보잖아요. 특정 상위 시니어급에 가진 지식이에요. 그분이 떠나면 끝이에요. 즉 재현성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회사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우리 회사 가이드에 어디가 위배되는데 그게 있을 때는 그분이 나가더라도 새로운 주니어가 들어오더라도 그 매너를 습득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라는 거죠. 즉 어떤 가이드가 없다라고 하고 가이드가 없으면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슨 근거인데 그 근거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뉴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사이트가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 불편 지적은 단기 개선은 끝나는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사용성 문제점을 인지심리학, 프리스트 원칙, UX 원칙을 다 엮어서 즉 제품의 전략가지를 뽑아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죠. 하나의 사용성 문제점이요. 인지심리학 법칙, 제이코니슨의 후리스틱 10가지 법칙, 그리고 UX 원칙 18가지의 법칙, 김진우 교수님이 HCI 개론에서 정의한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법칙을 딱 하나의 문제점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지심리학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 처리, 기억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인지심리학이에요. 밀러의 법칙, 힉스의 법칙 다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이코 닐슨의 후리스틱 평가 원칙은요. 즉 가장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이코 닐슨의 후리스틱 원칙 10가지를 대면 즉 실무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가 있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2010년도에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원칙이에요. UX 원칙입니다. 18가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HCI 개론이라는 책 연세대학교의 김진우 교수님 쓰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사용자들의 실제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컨텐츠에 맞는 법칙이에요.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이에요. 인간의 정보를 어떻게 뇌로 받아들이는지, 인지 과부하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어떻게 밀레의 법칙이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럼 100년 동안 컴퓨터가 없어도 있었던 법칙입니다. 심리학 법칙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나온 게 제이크 니슨의 후리스틱 법칙이란 말이에요. UI가 편해져야 돼 라고요. 근데 UX는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는데 이거예요. 맥락이에요. 컨텍스트. 그게 이제 UX 원칙이라는 것은 단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18가지 법칙입니다. 그게 실제 UX 화면 설계를 할 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이제 세계 원칙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GPT 진짜 문제점 너무 많습니다. 저 GPT랑 맨날 싸워요. GPT는 붕어 같아요. 기억을 못해요. 장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GPT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레벨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어요. 1, 2, 3, 4까지요. 내가 그냥 처음에 GPT 대화창을 열어서 내가 질문하는 거 난이도를 보고요. 처음에는 주니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내 수준이 계속 주니어밖에 안 몰려 있으면 계속 주니어 레벨이 계속 있어요. 그럼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때부터 제가 질문의 난이도 높으면요, GPT가 이제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했던 말 기억도 못해? 막 하면서 막 싸워요. 막 GPT랑. 그런 GPT가 갑자기 새로운 애가 등장해요. 그 창에요. 이제 유치원에서요, 초등학교 2학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난이도를 계속 하다 보면 GPT는 그렇게 많이 레벨이 있어요. 내가 챗 GPT를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GPT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나에 맞는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강의 때문에 다 지운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저는 100개가 넘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요, 요 프로젝트라고 하면요, 만약에 UX로 본다고 하면요, 여기는 가독성, 여기는 그릿, 여기는 가시, 이렇게 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창들이 또 좀 막 있겠죠. 게 있어요. 자, 그렇게 그 대화창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요. 그래야지만 GPT는 계속 그 안에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나에 맞게 계속 답을 주거든요. 한 대화창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절대 답을 얻지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의 주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폴더에 건강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럼 대화창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거기에는 고혈압,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주제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하는데, 대화창에 A와 B가 들어가게 되면요, GPT는 거기서부터 대혼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A만 얘기하면 GPT는 계속 A 레벨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즉 유치원이 결국 나중에 대학원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면 여기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면요, PC 버전입니다.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100개예요. 그러면 나는 내 방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방이요, 94개요.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요, 이거 같이 얘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또 나머지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릴 때마다 이제 여기서 로딩바가 막 돌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쵸? 이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분석 사례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하나의 사용성 문제를 3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분석하자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해서 사례를 가져왔고요. 자, 이제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게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후리스틱의 법칙에 어디 위배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중에 하나. 그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또 하나 UX 원칙을 알고 있는 분들은 18가지 원칙 중에서 어느 원칙에 위배되었을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안 떠오르면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 인지심리학 있죠. 밀러의 법칙, 제이콥의 법칙, 포스터의 법칙 많잖아요. 어디 위배됐습니까? 자, 이제는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분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자, 먼저 인지심리학 법칙에 어디 위배되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힉스의 법칙을 위배했습니다. 힉스의 법칙이라는 것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의사시간 결정이 늘어나게 되고요. 즉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스크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탐색 선택 시간에 불편한 시간이 증가가 되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어요? 밀러의 법칙도 해당이 됩니다. 밀러의 법칙이 뭡니까? 사람은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게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밀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청킹, 그룹화해야 된다. 최소 정보는 5개 정도만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딱 봤을 때 뭔지 알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정보가 7개 되면 7개를 다 인지하려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까먹게 되거든요. 그게 밀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 메인 페이지를 화면 영역을 나눠야 된다. 정보를 그룹핑해야 된다. 정보를 아키텍처로 1데스, 1데스, 3데스로 구별시켜야 된다. 다 밀러의 법칙입니다. 자, 제가 그런데요. 스크롤 해야지만 내 폴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밀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제이콥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이콥 법칙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경험한 게 나의 멘탈 모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스크롤을 해야지만 내 폴더를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트리 구조, 폴더 구조,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다 보이게 되는데 스크롤을 계속 해야지 로딩만만 계속 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칙이 위배되어 있어요? 폰 레스포트 효과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띄어야 해요. 다른 것보다도요. 그럼 저는 불만이에요. 프로젝트가 쭈르륵 있다가 밑에 더보기가 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는 많이 못 보여줘요. 많이 보여줘야 10개 정도. 나머지 90개는 저는 더보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폰 레스포트의 법칙은 뭡니까? 중요한 거, 눈에 띄는 거. 왜 즐겨찾기가 어디 가냐 이거예요. 없어요. 북마크 어디 가냐 이거예요. 내가 자주 쓰는 폴더는 상시 상단에 있어야지만 내가 수시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GPT는 그게 아니라 최신순이에요. 내가 그 대화창을 프로젝트에 있는 대화창에 글을 내가 뭔가 썼잖아요. 그게 폴더에 프로젝트 메뉴로 올라갑니다. 메뉴로. 그게 아니라 내가 자주 쓰는 폴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걔는 북마크를 하든지 즐겨찾기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폰 레스포트의 법칙을 위배시키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법칙이 위배되고 있어요? 테슬라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복잡하면 복잡성을 싫어합니다. 따라서요. 사람이 계속 스크롤한다는 것은 인지부하가 막 오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법칙 위배예요? 테슬라의 법칙이에요. 또 어떤 법칙이 위배입니까? 도어티 인계 법칙에 또 위배하고 있어요. 인간은 0.4초 이하일 때 즉각 반응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이게 바로 도어티 법칙이에요. 근데 30초 지나도 계속 로딩바가 돌아요. 저는 프로젝트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두 개밖에 없으면 금방 돌 거예요. 저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도어티 법칙이 위배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딱 하나의 문제를 인지심리학 법칙의 4개 정도에 위배된 게 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의 문제를 딱 하나만 고집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리서치 관점에서 보면요. 패널 사용자는 헤비 유저일수록 더 높은 난이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상위 0.0001% 사용자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PT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오픈AI 쪽에서는요. 설마 100개 정도의 폴더를 만든 사람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있어? 라고요.
일반적으로 10개 정도면 로딩바가 잘 돌아가겠지. 모바일은 잘 돌아갑니다. 더보기면 쭉 나와요. PC는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헤비 유저일수록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UX 리서치 할 때는 반드시 헤비 유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인지 심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얘는 옆으로 가요. 옆으로 치우고 두 번째 제이콥 니슨의 후리스트 원칙 10가지 어디에 유배되었나를 보자로 하는 거예요. 더보기요. 시스템 상태 가시성입니다. 원칙이에요. 폴더가 현재 몇 개가 남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보기 눌렀더니 얘가 밑에 쭉 100개가 많아요. 많습니다. 내리면 아직도 계속 막 로딩바가 막 돌고 쪽에서 불러오는데 내가 현재 몇 개 정도를 현재 폴더까지 검색이 되었는지 앞으로 얼마큼 남았는지를 저한테 정보를 안 주고 있죠. 이거 뭡니까?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에 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는 유연성과 효율성의 문제죠. 즉, 제이콥 니슨은 초보 사용자들을 위해서 가이드와 고급자를 위해서도 똑같은 가이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법칙은요. 즉, 다시 말하면 초급 사용자를 위해서 UI를 제공하지만 고급 숙련된 사용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법칙이 유연성과 효율성이에요. 입니다. 왜? 처음에 사용자는 초보가 되지만 학습 용이성이 높아지게 되면 고급 숙련도가 되거든요. 그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그들만의 어떤 간단한 단축키, 즐겨찾기 폴더에서는요. 그걸 줘야지만 고급 숙련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이게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사가 있단 말이에요. 경쟁사는 우리 걸 벤치마킹 안 합니까? 벤치마킹 하죠. 그들은 헤비 유저를 만나죠. 그럼 우리의 단점, 헤비 유저를 만났더니 고급 숙련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경쟁사는요. 그럼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저기에 있네. 간다는 뜻이에요. 그쪽이요. 그래서 제이콥 니슨은 이 시스템을 다른 사용자들한테 다른 경쟁사에 뺏기지 않도록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유연성과 효율성. 즉 고급 숙련된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무한 스크롤만 제공되고 있을 뿐 즐겨찾기, 필터 어디 가냐 이거예요. 사실 프로젝트 방 안에서도 검색 필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신 순 보기, 가나다 보기, AZ 프로젝트 폴더에 있으면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용자 통제할 자유도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원하는 폴더로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데 무조건 스크롤만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A부터 J, 가나다 순 정렬, 즐겨찾기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일관성과 표준입니다. 다른 시스템이요. 다 보면 뭐 트리뷰, 검색창, 폴더 구조가 있는데요. GPT는 현재 그게 없습니다. 기억보다 인식의 법칙이요. 전체 폴더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죠. 사용자가 내 폴더는 대략 어디쯤에 있어? 기억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었나? 없었나? 여기 없으면 한 20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폴더를 내려야지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내가 그 중요한 게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삭제했나? 기억보다 인식의 법칙에 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최소주의 디자인 원칙이죠. 미니멀리즘은 추구하고 있어요. 단순하게요. 다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보를 최소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미니멀리즘 때문에요. 오히려 사용자들한테는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거기까지 끝났어요. 자, 똑같은 문제를 또 다른 시각, UX 원칙이에요. 2010년도 이후에 등장하면서 나온 컨텍스트 관점에서 보는 법칙이 있죠. 여기 또 어느 법칙에 위배되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단축성이에요. 원하는 폴더를 찾으려고 하면 한참 스크롤을 해야 돼요. 단축성이라는 것은 한 번에 빨리 가는 거거든요. 언제 찾아요? 반응성이에요. 내가 사용자 어떤 행위를 하면 현재 시스템은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뉴에서 딱 누르게 되면 상단 메뉴바가 색상이 반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용자들한테 당신이 현재 여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폴더 로딩바가 돌아요. 앞으로 몇 개 더 남았는데 앞으로 몇 개를 보여줄 것인데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총 개수가 얼마큼인지, 현재 얼마큼 남았는지, 로딩바가 언제 끝날 것인지, 제 로딩바가 돌면서 현재 폴더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 5개를 보여줄 겁니다. 하든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반응성 위배죠. 자, 예측 가능성이 언제 끝날까 예측도 할 수 없어요. 일관성이요. 사용자가 경험했던 트리 구조, 폴더 구조, 분막 코드 없는 이상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일관성의 법칙에 위배되고 있는 거죠. 사용자 주도권이요. 그래서 나한테 주도권을 달라. 뭡니까? 내가 고정할 수 있도록, 내가 분막할 수 있도록 폴더만 상위에 내게 원하는 것만 보여달라. 그 주도권도 시스템이 뺏어버렸습니다. 시스템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 주도권은 없는 거죠. 사용자 주도권도 위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억성이요. 18개의 법칙 중에서 기억성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야? 실수로 내가 저번에 삭제한 거야? 빠진 거야? 위배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봤잖아요. 제가 이제 사용성 커스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27년 차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겁니다. 저는 한 100개 정도 해본 것 같아요. 대기업 사용성. 자, 그러면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은행권, 금융권, 뭐 백화점, 엄청난 많은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10억, 20억, 30억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적으면 1억, 2억짜리고요. 그럼 거기는 각각 을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클라이언트이죠. 그 기업에서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 우리의 최고의 에이전시가 들어왔겠죠. 100억짜리, 뭐 50억짜리 컨소시엄이 되든 뭐 하든, 그렇죠? 그러면 화면 설계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죠. 단위 테스트까지 하면서 다 검토를 합니다.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거의 이제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에 의뢰가 와요. 사용성 검증해달라고요. 자신 있게 그들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옵니다. 저는 가면 평균 100개 이상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단순하게 이게 문제가 있네?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 팀장이 이게 맞아 우기면 꼼짝 못하고 깨갱거리고 나중에 사이트를 운영한 다음에 이때 문제가 일어나야 그때서야 뭔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 회사 내부에서는 이해관계자 쪽에서 뭔가 설득시켜야 되는데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그쪽 부서 사람하고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있잖아요. 정치. 흔히 말하는 정치. 근데 우리 회사 내부에 아까 말했던 제이코니슨의 10가지 법칙, 인지심리학 법칙, UX 원칙 법칙을 매뉴얼을 만들고 여기를 위배됐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문서화시켜서 공유시키면 돼요. 그거 어떻습니까? 이 문서는 모든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해당된 담당자가 있으면 그 사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그게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신입사원이 오더라도 그 법칙에 맞춰서, 왜냐하면 똑같은 힉스의 법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도메인 따라 다르게 분석이 될 거고요. 또 우리 메뉴 회원가입이라고 하면 필드에서 보는 힉스의 법칙, 약관에서 보는 힉스의 법칙 다 다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컨텍스트에 따라, 기능에 따라 그거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갔어요. 사용성 분석하기 위해서요. 실사용자 10명을 앉혀놓고 테스트를 하면 문제점이 100개 이상 나와요. 그러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업체는 에이전시는 철수를 해야 돼요. 근데 100개의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왜? 그 법칙에 맞게, 가이드에 맞게 체크 Y를 했으면 그때 다 발견되는 문제였거든요. 이제서야 다시 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갖자. 그리고 거기에 yes, no 체크표를 만들자. 그리고
그러면 나는 내가 찾은 문제는 어느 후리스틱 법칙 어디 위배된 거야? 인지 심리학이 어디 위배된 거야? UX가 어떻게 위배된 거야? 자, PPT 첫 페이지에 화면 캡처, 스크린 캡처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음 상황만. 그 다음 페이지는 후리스틱 법칙에 어떤 법칙에 위배되었고 후리스틱 법칙의 개념은 이거다. 이 개념이 여기에 이런 관점에서 문제되었기 때문에 UI가 안 좋다. 그 다음 페이지 PPT. 유저는 사용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즉 기억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시켜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뭡니까? 인지심리학 법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들고 고른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지부하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뭡니까? 결론, 개선안. 그렇게 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점점 이제 미니멀 AI가 되면서요. 점점 기능 축소되고요. 근데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AI는 기능 높아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 실무자들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분석이 돼야지만 AI 시대에서도요. 이제는 후리스틱 법칙, 인지심리학, UX 법칙을 조합적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자, 무슨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